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104페이지. 몇 페이지? 119? 119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수영자 10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네, 결격사유 이합주에 조금 하다 말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결격사유 좀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104페이지 수영자. 맞습니까? 네, 얘기할 차례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책 한번 보세요. 자, 결격사유. 그러면 우리가 등록후 결격사유. 보통 결격사유 그러면 무슨 결격사유? 등록후 결격사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 내용이 크게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가 제한능력자 공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수영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차례요. 수영자. 수영자란 뜻은 형벌을 선고받은 자 그렇습니다. 형벌을 선고받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느 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젖줄이면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 104페이지. 3번. 수영자 나와 있어요? 수영자란 것은 형벌을 선고받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자 공부할 때 일단 법 조문을 숙지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갈 1번 두 줄 밑줄 보면서 책 한번 보세요. 책 보세요. 근거 이상은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랬습니다. 집행이 뭐가 되거나? 종료되거나. 그 다음에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되노 그랬습니다.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것이 첫 번째 조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문을 숙지한 게 급선무. 근거 이상은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근거 이상의 실형이 뭐가 있어요? 근거 이상의 실형. 자,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형벌 체계를 다 뜯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예요? 사형. 그 다음에 무거운 거? 징역.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자격 상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뭐였어요? 벌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류. 그 다음에 과력. 그 다음에 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로 갈수록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거워요. 무겁고 밑으로 갈수록 가벼워.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 저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이상? 근거란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거 이상. 그러니까 근거 이상이에요. 그럼 근거 이상이란 건 결국 뭘 말합니까? 사형, 징역, 근거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근거 이상이 뭐다? 사형, 징역, 근거. 그래서 근거 이상이란 것은 사형도 있고 징역도 있고 근거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징역 근거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이제 사형 집행다면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사형은 누구나 다 알 것이고 징역도 다 알죠. 그죠? 그럼 근거는 뭐예요? 근거형. 근거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저기서 근거형. 몰라요? 알 필요가 없죠. 왜? 몰라도 그거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여기는 근거형. 몰라요? 오, 좋아. 그렇겠죠. 아는 대로. 근거. 아, 근거 몰라요? 그거 몰라도 살아? 예, 좋았어요. 그렇죠. 근거란 것은 징역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데 징역은 역이잖아요. 역. 강제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일을 시킨다 안 시킨다? 근거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둘 다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하면 50년까지. 그리고 둘 다 무기징역, 무기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차이. 그쵸? 그래서 이제 근거는 주로 사상범이나 정치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 이상이라는 말이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법에서. 무슨 이상? 근거 이상. 그래서 사형, 징역 근거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징역 근거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 104페이지 동그라미 1번 제목 몇 적으세요? 근거 이상의 실형이란 단어 몇 적으세요? 동그라미 1번 근거 이상의 실형. 근거 이상의 실형 몇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단 사형, 징역, 근거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한다. 거기까지 몇 줄. 자, 근거 이상이 뭔지 몇 줄 보세요? 세 번째 줄단 사형, 징역, 근거형을 선고받은 자. 몇 줄 보세요? 예,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것이 이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집행이 종료됐다. 그럼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딱 두 가지. 무슨 석방? 만기 석방 제도도 있고 무슨 석방? 가석방 제도도 있어요. 그럼 만기 석방이란 건 말 그대로 만기 출소됐다 이런 뜻이죠. 만기 출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중개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도소 나오더라도 몇 년간 중개업 못해? 3년. 출소하더라도 3년간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시험 보는 건 자유롭다 그랬죠? 근데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부할 거 없어요. 근데 가석방이라는 건 뭡니까?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준 걸 무슨 석방? 가석방. 그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 돼서 나올 수 있을까? 있어요. 아,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10년 이상 살아야 돼. 그러면 대상이 돼. 그래서 이제 선별해갖고 내보내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내보내줘요? 뭐, 그렇죠. 수용생활 잘하고 나가서 제법 무례가 없다 생각하면 선별해서 내보내주겠죠? 그러면 무기 같은 경우는 집행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일률적으로 몇 년을 종료로 본다? 10년을 종료로 봐. 언제부터 10년? 가석방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그러니까 또 뭘 더 해야 돼? 3년. 그러면 나오더라도 몇 년 기다려야 돼? 1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나오더라도 1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여기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한 12년 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줬어요. 몇 년 복역하니까? 12년. 그러면 가석방 된 날로부터 몇 년을 종료로 봐? 10년을 종료로 봅니다. 종료. 집행 종료.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나오더라도 몇 년? 13년간 중개업 해 못해? 선고시부터 계산하면 25년이 되죠. 근데 어차피 교도소에는 중개업 못할 거니까 여기는 자유몸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몇 년간 중개업할 수 없다? 13년. 그러니까 하여튼 무기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자는 무조건 1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개업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 자격증이 대단한 자격증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언제 종료를 봅니까? 유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언제 종료된 것으로 봐? 자녀, 형기가 뭐가 됐을 때? 경과됐을 때, 자녀 형기가 경과됐을 때를 뭘로 본다? 종료. 그죠? 그럼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자녀 형기 경과된 걸 종료로 봐.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 그림이고요. A라는 사람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몇 년 선고받았어요? 5년. 그럼 5년 동안 교도소 있어야 되죠? 한 4년 정도 복역을 하니까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줬어요.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자녀 형기가? 1년.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도합 몇 년? 4년. 가석방 돼서 나오더라도 4년간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종료 시점이야. 이 종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 무기형은 몇 년을 종료로 본다? 10년. 유기형은 자녀연기 경과. 그때부터 또 몇 년? 3년. 그래서 이제 집행 종료 시점 반드시 기억을 해라. 뭔 뜻이? 반드시. 그러면 어떡하면? 그러면 적의라고 정신없어.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적어? 그죠? 그죠? 밑줄 그으러 갈게요. 자, 10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않는자? 3년. 거기 밑줄 그으시고. 기억 제목 밑줄 그으세요. 만기석방. 형기 만료에는 만기석방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석방일로부터 몇 년? 3년. 거기에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만기석방은 석방일로부터 3년간 중개할 수 없다. 니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밑줄 그으세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가석방. 가석방이라고 적으세요. 가석방. 가석방. 적으세요? 그러면 세 번째 줄 유기는 자녀 형기가 경과. 자녀 형기가 경과. 그 밑에 무기는 가석방은 몇 년? 10년 경과. 그게 종료 시점이야. 그거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그때부터 몇 년? 3년. 3년 경과해야 결격 사유로 벗어난다. 그 3년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걸 알고 있으면 된다고. 무기는 몇 년을 종료로 본다? 10년. 여기는 자녀 연기 경과. 그때부터 몇 년? 3년.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집행 종료 시점은 끝났습니다. 집행 종료 시점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집행이 면제됐다. 그때부터 몇 년? 3년. 이제 집행 면제 공부하러 가야 돼요. 집행 면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법률의 변경.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바뀌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럼 면제해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겠어? 그렇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죄가 돼서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하고 있어. 어떤 행위를 해서 죄가 되고 교도소 복역하고 있어. 그죠? 근데 그 죄가 없어져 올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간통죄 폐지되고 그랬기. 이해되셨어요? 자기가 행위를 했을 때는 간통죄로 처벌받았는데 한 몇 개월 후에 간통죄가 없어져 본다고.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해도 다음 사람은 죄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자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면제해줘 그 사람. 원래 1년 살아야 될 거 한 6개월 살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게 법률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뭐가 바뀌었어? 법이 바뀌어서 범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집행을 뭐 해준다? 그러면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자, 가석방하고 차이는 뭐예요? 가석방은 자녀형기 플러스 3년. 근데 이건 자녀형기 계산해 안 해? 무조건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공부하기 더 쉬운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형의 시효 완성. 자, 형도 시효가 있어요. 민법에서 뭐 취득시효, 소멸시효가 있댔기 형도 시효가 있어요. 자,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고하면 시효가 완성돼. 그죠? 아, 집행 안 받고 도망 다녀봐. 범죄 저질러놓고. 그럼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뭐가 돼? 면제가 돼버려요. 그 기간이 있어, 형법에가. 무거운 범죄는 시효가 길고 가벼운 범죄는 시효가 짧아. 근데 우리가 시효 기간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여튼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뭐 해줘? 면제. 그러면 이것도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해됐어요? 또 하나가 대통령이 누구누구 선별해서 사면한다 그러면 특별 사면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1년에 한 2번씩 하잖아요. 광복절날 한번 하고 성탄절날 한번 하고. 이걸 줄이면 뭐라 그래요? 특사. 아니, 줄이면 특사란 말을 쓰잖아요. 특별 사면. 대통령이 누구누구 사면하고 당신 사면한다 그러면 사면돼 버려요. 면제돼 본다고. 특히 경제사범들 있잖아요. 대기업 회장들 면제해 줘 보잖아요. 사면시켜 버리면. 그러면 면제가 돼. 그럼 이때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이것은 다 무슨 사유? 면제 사유. 면제 받은 시점부터 몇 년 못 한다? 3년. 그럼 자녀연기 계산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는 면제 사유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무조건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공부 끝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특별 사면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무슨 사면? 일반 사면. 이건 범죄 종류를 지정해갖고 하는 건데, 자, 뭐 도로교통법 위반자, 범칙금 벌점 다 없애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 사면이야. 이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죠? 이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하는 거고, 특별 사면은 일반 사면 동의 얻어서 하는데, 이것은 3년 기다린 게 아니라 사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럼 바로 중개업을 종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 사유 끝났어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세 가지가 면제 사유다. 면제 받은 시점부터 몇 년 중개 못한다? 3년. 그럼 공부 끝난 거예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동그라미 3번. 제목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3번.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냐는 자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기억, 법률 변경.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법률 변경. 그리고 두 번째 줄. 법률 시행일이 중간에 법률 시행일이 집행이 면제되면 그날로부터 몇 년? 3년. 거기까지만 있죠. 법 바뀌어가지고 법이 시행된 날이 면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때부터 몇 년간 중개 못 한다? 3년. 야, 니은 제목 묵제요. 형의 시효 완성. 제목 밑줄 그었어요? 세 번째 줄 후단. 시효가 완성되는 집행이 면제되므로 몇 년 지내야 등록할 수 있다? 3년. 그러니까 시효 완성이 되면은 집행이 면제. 그때부터 몇 년? 3년. 밑줄. 자, 특별 사면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특별 사면일에 형이 집행이 면제되므로 사면일로부터 몇 년? 3일로부터 몇 년? 지나야 등록을 할 수 있다. 밑줄 보세요. 그다음에 뒷페이지 네 번째 줄. 뒷페이지 네 번째 줄 무슨 사면이 나오냐? 일반 사면 밑줄 보세요. 즉시 벗어난다는 말. 즉시 동그라미.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문,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이걸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석할 줄 알면 돼. 자, 두 번째 조문 들어갑니다. 양가로 2번. 읽으면서 밑줄 그으세요.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랬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일단 이 법 조문을 여러분들이 숙지한 게 급선무예요. 그럼 방금 우리가 근거 이상이란 건 사형징역 근거 해서 그랬죠? 그렇잖아요. 위에서. 그럼 집행유예가 뭐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뭐냐고요? 그래,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지. 쉽게 표현하면 집행을 유예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집행을 보류시킨다. 더 쉽게 표현하면 교도소 버린 것 자체를 보류시킨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집행유예 개념 잡아볼게요. 이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갑이 어떤 행위를 해서 죄가 됐어요. 죄가 돼서 징역 선고가 떨어졌어요. 징역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1년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선고가 됐으면 교도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정상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를 해. 그러면 교도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같이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를 해버리면. 그죠? 집행을 보류시킨다 이 말이에요. 대신 유예 기간을 정해줍니다. 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법관 재량이에요. 이 사이. 이건 법에 규정된 거고 이 사이에서 법관 재량. 그럼 법관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선고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4년. 그럼 교도소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집행, 교도소 가는 것 자체를 보류시킨다. 그렇죠? 그럼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 저지르지 말란 소리죠? 이때 저지르면 이거 살아있어요. 보류시켜 놓은 거니까. 이해됐어요? 이거 살아야 돼. 이것도 살고. 그러니까 범죄 무사히 안 저지르고 끝나면 이때 선고 효력이 없어져. 이때 효력이 없어져. 그럼 이때까지는 선고 효력이 살아있다는 소리죠? 이게 집행유예야. 됐어요? 집행을 보류시킨다. 교도소 보낸 것 자체를 보류시킨 것이 무슨 유예? 집행유예.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 집행유예 개념 몰라도 돼.
나는 지금까지 집행유예 받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감이 안 온다. 내가 설명을 잘해도 감이 안 온다.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몰라도 돼. 그럼 우리는 뭘 알면 돼요? 몇 년간 중개업 못하냐. 결격사유 공부하는 거죠? 그것만 알면 돼요. 공무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징역 1년에, 징역 몇 년에? 그대로 적을게요. 집행유예 몇 년 받았어요? 왼쪽에. 그러면 결격사유 몇 년이냐?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몇 년간 결격사유냐? 즉, 몇 년간 중개업 못하냐? 이것만 알면 된다고.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결격사유 몇 년? 4년. 4년? 왜? 아, 끝나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4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유예 기간이 몇 년? 4년. 이 기간 동안만 중개업 못 한다고. 그럼 유예 기간 끝나면 바로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앞뒤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떤 분은 7년 그랬다가 유예 건 이미 끝났는데 어떤 분은 또 5년 그랬다가 8년 그랬다가. 그거 아니야.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그럼 또 연습시킬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 몇 년? 2년. 2년. 그렇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5년. 그럼 어떤 것만 찍으면 돼?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집행유예 개념 몰라도 관계없어.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 자, 몇 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리 2번. 에서 동그라미 2번 예문을 체크하세요. 예문. 동그라미 2번 예문을 체크하면 돼.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처하나 2년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결격 몇 년? 2년. 그래, 그 2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예문을 알고 있으면 돼. 예문을 알고 있는 게 편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됐어요? 네,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3번 뭐라 그랬어요? 양가로 3번.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걸 더 줄이면 이 법.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자, 몇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일단 법 조문 숙지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법 위반하고 300만 원 이상 벌금하고 3년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래도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가린다면 셋 중에서 이 법이 가장 중요해요. 자, 벌금만큼은 오로지 어느 법 위반해야 돼?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떨어지면 결격. 그럼 예를 들어서 남을 폭행을 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벌금 떨어져야만이 결격. 또 하나 몇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벌금 떨어지면 결격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경 써야 돼. 그러면 몇 년간 중개업 못한다? 3년. 그래서 여기서는 중개사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개사법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우리가 이 앞에 배울 때 이중 등록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았어요. 이중 등록하다가 벌금 떨어지면 300만 원 벌금 떨어지면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것은 중개사법이 나온 거잖아요. 또 초과 보수 받았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떨어지면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다 중개사법에서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남을 폭행하거나 그래서 벌금 떨어지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끝. 그래서 수영자 세 가지 법 조문 숙지하시고 해석할 줄 알면 돼. 양가로 3번 몇 줄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몇 줄 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두 줄, 첫째 줄 몇 줄 보세요. 벌금형 선고는 오직 중개사법 위반.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오직이 가장 중요해요. 오직 어느 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줄 주의할 점 몇 줄 보세요. 주의할 점. 동그라미 1번에서 다섯 번째 점. 찾았어요? 이 법 위반하더라도 3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그럼 결격이 아니라는 소리죠. 또 하나 벌금형은 무슨 유예? 선고유예. 이 선고유예란 말이 나오는데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아까 무슨 유예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요? 집행유예. 근데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보류시킨다는 건데 이런 게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영제 끝. 수영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조문 딱 숙지하시고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 공부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오른쪽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뭘 받은 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이거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자, 이거 공부하러 들어갈 건데 칠판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첫 번째가 뭐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은 취소된 날부터 몇 년간 중개업 못해요? 3년. 그럼 자격 취소는 누가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취소되겠죠? 취소가 되면 3년간 중개업 못해. 왜? 결격사유니까. 그럼 결격사유가 되면 중개업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직원으로도 갈 수 없고 사장도 될 수 없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앞에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서 응시자격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죠? 유일하게 시험 못 보는 게 이거야. 나머지 이거 다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안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시험 못 보는 것이 자격 취소된 날부터 몇 년? 3년. 시험도 못 보고 중개업도 종사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결격이니까. 자, 양가로 1번 제목 밑줄 그시고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목 밑줄 그세요.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세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그랬죠? 그리고 등록 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 말은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가 없다. 뭐 그러네. 없다. 그런 내용이라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부과될 것 같아요?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한 걸 말합니다.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자격정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개업공인중개사 사장에게는 업무정지란 말이 있고 똑같아요. 업무정지도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하는 거고 자격정지도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근데 개공에게는 무슨 정지? 업무정지. 소공에게는 자격정지. 그래서 자격증은 오로지 소공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결격. 그럼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그럼 자격정지 3개월 받으면 몇 개월 결격? 3개월 결격.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양갈 2번 제목 밑줄 그시고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그세요. 자격 정지는 소공에 하나에 적용되는데 소공 동그라미 소공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공이 자격 정지 받을 때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밑줄 그었어요? 끝.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 등록은 누가 취소당합니까? 개공이 취소당합니다. 개공.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당한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 그러면 보세요. 결격이니까 당연히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할 수 있어요? 네.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증이 취소돼? 등록만 취소되죠? 그럼 반대로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돼? 네.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돼. 그럼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증이 취소가 안 돼. 근데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냐고. 그렇게 시험을 해봐. 뭐 봐. 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시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참 머리 굴려봐.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자격이 취소 안 됐는데 왜 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시험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면 돼? 중개인. 중개인도 개업공인중개사 맞죠? 맞아 안 맞아?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등록 취소돼. 근데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분들은 3년 내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거 외에는 다 시험 볼 수 있다고. 자격 취소된 거 외에는 결격사유 다 시험 볼 수 있어. 자격증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볼 수 있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중개인은 개공은 맞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중개인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중개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칫 빼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양가로 3번 밑줄 보세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이해됐어요? 그죠? 그러면 시험 볼 수 있다고 적어 놓으세요. 중개인 그렇고. 중개인? 됐어요? 됐습니까? 됐죠?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리고 그 108페이지, 109페이지 등록 취소 관련해서 엄청 쓰여있죠? 그 단서가 있거든요. 단서가 되게 까다로워. 단서는 3, 4월 달에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파스 때는 등록 취소된 후 3년간 결격이다. 이 정도만 공부하세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4번 109페이지 맨 밑에 두 줄 읽으면서 몇 줄 보세요. 양가로 4번. 자, 뭐라고 나왔어요?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랬어요.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돼? 개업공인 중개사. 아까 이야기했죠? 서공에게는 무슨 정지가 있어요? 개공에게는 일을 못하게 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공에게는 업무정지 제도가 있고 서공에게는 자격정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칠판 봐보세요. A라는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업무정지 6개월 받았어요. 업무정지 몇 개월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폐업할 생각을 합니다. 왜 폐업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죠. 다시 개업하려고.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기한 동안 결격사유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일 못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 못하는 건 맞죠? 근데 결격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결격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는 왜 일을 못해?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하는 거고. 그럼 폐업하면 일반인이 됐잖아요. 일반인이 됐지만 왜 일을 못하냐? 결격사유 이 규정 때문에 못하는 거야. 결격사유 되면 중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보면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은 진행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폐업하면 일반인이 됐지만 업무정지, 일반인이 되면 업무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까지가 결격이다고. 이해되셨어요? 그거 정확히 알아야 돼. 일 못하는 건 6개월 맞는데 저 칠판에서 결격사유는 폐업할 때부터 업무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가 결격사유 기간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체크.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DP 넘기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양가로 몇 번? 5번 읽으면서 밑줄 보세요. 세 줄. 다 읽으셨죠? 그냥 읽었습니까? 내용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고. 대충 감이 와? 별로 감이 안 온가 봐. 자, 이것은 위에 것하고 비슷한데 누구를 말해요? 법인. 자, 칠판 봐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도 개업공인 중개사 맞죠? 그럼 이분들도 업무정지 6개월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법인도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해? 못해. 그럼 법인에는 그 경영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임원하고 사원. 그러면 복습할게요. 이 앞제 배운 임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 주식회사위원회에서 이사감사. 사원은 합자 한 명에서 무한책임사원. 그렇죠? 그럼 이분들도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해? 못할 거 아니에요. 소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원이든 사원이든 나 임원 안 해. 그러고 탈퇴를 해본 거예요. 탈퇴를 하더라도 그럼 일반인이 됐죠? 일반인이 되더라도 업무정지 이 끝나기 이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한다 못한다? 그 뜻이요. 중개업을 못하게 막아놨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지. 그만두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두 줄에 방금 세 줄에 그만뒀단 말이 있어요? 다시 봐봐. 방금 세 줄에 그 임원 사원이 그만뒀단 말이 있는가? 있어. 이었던 자가 기야. 이었던 자는 지금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그러면 지금 임원이다 아니다? 거의 그만뒀단 소리야. 그러니까 그만두더라도 결국 이 기간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직원으로도 할 수 없고 등록도 안 되고.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밑에 취업한 사람은 뭐라 그래? 고용인, 소속공하고 보조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소속공인 중개사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여기도 일 못하죠. 여기 소속돼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이 그만뒀어. 사임했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업무정지 끝나기 전 이 기간 동안 다른 데서 중개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왜?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방금 우리가 세 줄에 봤을 때 임원 사원이었던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고용인이나 소공이나 보조원 단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중개업 X가 아니라 중개업 뭐요? O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업무정지 효력은 직원에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그러니까 임원 사원 밑에다가 고용인 X라고 적으세요. 고용인에게는 업무정지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중요 문제입니다. 고용인 X. 고용인은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어. 그만 안 두면 못해. 소속돼서는 못하고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 관계없어요. 업무정지 끝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근데 임원 사원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끝났죠? 자격 취소되면 몇 년? 3년. 중개업 못해. 중개업도 못하고 시험도 못 보고. 자,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 해 못해? 소공이 자격 정지 6개월 받으면 그한테 일 못해.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해? 3년간 결격.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니 결격. 또 법인도 마찬가지. 임원 사원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만두더라도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직원들은 관계없어.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격 사유 끝. 그 다음에 큰 5번 들어갑니다. 이거요. 큰 5번 나와 있어요? 자, 110페이지 쭉 아래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는 법인. 그 지문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등록할 때 배울 때 이걸 배웠을 거예요. 기억한가 모르겠네. 내가 이걸 질문을 던졌는데 이걸 뭘까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앞주에. 아니 임원 10명이라고. 그거 기억나? 예, 임원 넣으면. 그러면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한 명 있어야 되고. 빼고 몇 분의 1? 3분의 1. 그러면 10명 중에 9명 중에서 3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총 몇 명이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4명. 그러면 6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앞에 이걸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 그 양가리 1번이 그거예요. 맨 마지막 제줄 밑줄 그었어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꾸든지 빼든지 하라 그랬죠? 그랬어요. 바꾸든지 빼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보세요. 이 10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한 명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응? 이 법인 개공 소속하에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한 명이 결격 사유가 선고가 됐어. 파산 선고를 받는다 할지 징역형을 받는다 할지 집행유예를 받았어. 결격 사유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법인 자체가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 버려요. 법인 자체가 뭐가 취소돼? 등록이 취소. 왜? 결격 사유니까 그래요.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이 잇따라서 취소당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단서가 있어요. 결격 사유 있는 직원을 임원을 몇 개월 이내 해소하면 2개월 이내 해소하면 등록 취소가 안 돼. 그러면 결격 사유 벗어난다는 소리죠. 그게 단서야. 근데 2개월까지 해소를 안 시키면 이 법인 자체가 등록이 취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양가리 2번에 나와 있어요. 111페이지 양가리 2번. 양가리 2번 보고 있어요? 네 번째 줄 다만 여기서부터 밑줄 보세요. 개업공인전 법인은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해소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벗어난다.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지문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2개월까지 해소 안 시키면 법인 자체가 등록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면 된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알았으면 돼요. 되게 쉽죠? 그래서 결격 사유 내용 다 끝났어요. 제한 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입법 위반자, 그죠?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끝났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그 효과 한번 보세요. 결격 사유 효과. 책을 보세요. 이건 판사 안 할까요? 자, 개공이 되기 전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가로 1번 등록 제한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등록하러 가면 등록 안 받으죠. 그다음에 직원으로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용해서도 안 된다. 고용인으로 소속 제한. 이해되셨어요? 예, 제목만 밑에 보시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양가 1번 제목 무슨 등록 취소? 절대적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필요적을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기속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해야 한다. 자, 등록 취소 사유는 이 앞에도 한번 했지만 절대적하고 임의적이 있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필요적. 다 같은 개념들이요. 제목만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자, 필요적 등록 취소가 돼버리고 필요적 등록 취소를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기속 취소란 말을 써요. 기속이란 말은 관청은 재량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따로 달리 표현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다 같은 개념이라고. 다 다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같은 개념.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제목 몇 줄 걷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결격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걸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기속 취소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제목만 몇 줄 걷어요? 내용 안 읽어봐도 돼. 자, 뒷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해고 사유. 양갈 2번 무슨 사유? 해고 사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뭐예요? 처음부터 결격 사유 있는 자는 취업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되고 근무하다 그러면 반드시 등록 취소되고 직원으로도 해고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결격 사유 있는 자는 중개업에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소리야 한마디로. 직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해됐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자격 취소된 후 3년만 못 본다. 이해되셨죠? 그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격 사유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쉽게 나오면 되게 쉬워 이게.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이거 어렵게 느껴. 결격사유.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아. 어렵게 내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 거 이제 서서히 나중에 할 거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잡았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뒷페이지 쭉 넘어가 보세요. 자, 일단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쉬운 문제. 117페이지 8번 문제. 25회 시험이네. 25회. 재작년.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까? 아닙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맞죠? 네. 복권이 돼야 벗어나니까. 네. 그죠? 형은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사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이게 정답. 이거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를 말하죠. 네. 미성년자 결격사유 맞죠? 네. 그다음에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맞습니까? 네. 맞고. 근거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맞죠? 네.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법 조문 그대로 내놨잖아요. 법 조문 그대로 내놨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응용해서 문제 나온 문제들은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내가 안 풀었어요. 나중에 실력 되면.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사장 중개사무소 들어갈 거예요. 후식 갔습니다.